F-16의 대항마, 프랑스의 미라주 2000을 아시나요? 안녕하세요, 지식스토리입니다. 이번에는 프랑스 항공의 자존심과 같은 전투기 미라주 2000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2차 세계대전에서 굴욕을 당한 프랑스는 같은 일을 다신 반복하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군사력을 늘려가고 있었습니다. 프랑스는 그 누구도 믿지 못하게 되었고 자주 국방을 실현하여 나라를 제대로 지키고자 했죠. 이런 노력을 기울인 결과 중 하나로 미라주 3와 같은 걸출한 전투기도 많이 양산했는데요. 전 세계에 1400여 대가 넘게 팔린 과거 프랑스의 주력 전투기였습니다. 미라주 3는 델타액이라는 날개를 사용하는데요. 델타액이란 삼각형처럼 생긴 날개를 의미합니다. 델타액이라는 특성 덕분에 빠른 기동에 특화된 전투기이죠. 성능도 괜찮았지만 무엇보다 기체의 가격이 저렴했고 유지비도 적게 들어 전 세계 20개국에 수출되었습니다. 이후 미라주 3가 노후화되면서 차세대 전투기가 필요했던 프랑스는 마침 핵투하용 장거리 초음속 폭격기를 개발한다는 영국의 소식을 듣고 손을 내밉니다. 영국은 전혀 거절할 이유도 없었고 제2차 세계대전 등을 겪으면서 많은 군사적 경험을 공유했던 터라 돈도 아낄 겸 같이 사업을 시작하기로 합니다. 그렇게 영불 가변익 항공기 사업인 AFVG가 시작되죠. 그런데 프랑스는 경공격기 겸 훈련용 전투기를, 영국은 다목적 전투기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서로 원하는 바가 다른 채로 영국에서는 브리티시 항공사가, 프랑스에서는 다쏘 항공사가 개발에 투입되는데요. 그렇게 사업이 잘 진행되는가 했지만 다쏘 항공사가 브리티시 항공사에게 점점 주도권을 빼앗기게 되면서 자존심이 상하게 됩니다. 사업 자체가 영국이 의도한 대로 흘러가기 시작하면서 프랑스의 목적과 점차 멀어지는 것을 느꼈고 결국 프랑스는 사업에서 점점 발을 빼기 시작합니다. 게다가 프랑스 공군 또한 AFVG 사업에 크게 관심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다쏘는 더 하기가 싫었죠. 조별 과제를 하면 일이 잘 되지 않는다는 특성이 프랑스와 영국에서도 나타났습니다. 프랑스와 영국이 원하던 전투기의 양상이 크게 달라 사업이 전체적으로 삐걱거렸고 심지어 영국 내부에서도 왕립 공군과 왕립 해군 간의 의견차도 존재했죠. 이렇게 점점 불만이 쌓이던 와중 프랑스가 비용 초과를 핑계로 사업에서 빠져버립니다. 누군가와 공동 개발을 진행하지 않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하게 되죠. 그렇게 프랑스 스스로 다시 개발에 착수합니다. 다쏘는 사업에서 빠지면서 델타익 항공기를 고집하지 않고 다른 고정익 항공기나 가변익 항공기를 개발하고자 했습니다. 고정익이란 일반적인 항공기와 같이 날개가 동체에 붙어있는 형태이며 가변익은 상황에 맞게 날개를 접었다 피면서 상황에 맞는 비행을 도와줍니다. 당시 세계적으로 가변익 항공기에 관심이 많았고 프랑스의 다쏘도 이런 흐름에 발맞춰 미라주 3를 대체할 전투기로 가변익을 개발하고자 했습니다. 그렇게 델타 1000이라는 프로젝트가 시작되죠. 이때 미라주 G라는 항공기를 설계하게 됩니다. 사업이 막상 진행되고는 있었지만 프랑스는 다쏘의 개발 방향이 썩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당시 프랑스의 가장 큰 목표는 완전한 자주 국방으로 모든 것을 스스로 생산하는 것이었죠. 그런데 미라주 G에는 미국제 엔진이 들어간 것이 가장 마음에 안 들었고 거기다 잦은 고장과 비싼 가격 등 가변익 항공기 특유의 단점들이 문제였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결국 미국의 간섭에서 벗어날 수 없었죠. 이런 상황은 프랑스의 자존심이 허락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다쏘에게 새로 계획안을 갖고 오라고 하죠. 다쏘는 그렇게 자국에서 생산이 가능한 수준의 엔진을 장착한 미라주 F1을 내놓게 되었고 프랑스는 그제서야 만족합니다. 미라주 F1은 그간 프랑스가 애용하던 델타익 항공기가 아닌 주익과 미익이 달린 일반적인 고정익 항공기였는데요. 덕분에 기존의 미라주 3보다 많은 연료를 실을 수 있고 이착륙 거리 또한 짧아져서 향상된 성능을 보였습니다. 그렇게 과거 미라주 3의 명성을 이어갈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었죠. 1973년 미라주 F1의 개발을 순조롭게 성공하면서 해외로의 수출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생각지도 못한 엄청난 복병이 있었는데요. 바로 전세계 전투기 중 최고의 베스트셀러 미국의 F-16 전투기의 등장이었습니다. F-16은 각종 전투기 시장에서 미라주 F1을 제치며 세계의 여러 미 우방국에게 팔려나갑니다. 그렇게 혼을 갈고 나왔지만 미국의 F-16을 이길 수는 없었죠. 충격에 빠진 프랑스와 다쏘는 프랑스의 위대한 자존심을 위해 바로 F-16에 대응할 수 있는 전투기를 개발하기 시작하는데요. 앞서 말한 미라주 G를 개발하려던 델타 1000을 기반으로
다시 델타핵을 사용한 신형 전투기를 개발하고자 했습니다. 원래 프랑스는 델타핵을 잘 만드는 나라였고 괜히 새롭게 디자인했다가 F-16에게 밀린 경험이 있기에 자신의 전공 분야에서 다시 맞붙어보고자 했던 것입니다. 델타 1000 프로젝트를 계속 수정하고 보완하며 델타 2000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되죠. 그렇게 델타 2000의 시제기가 1978년 3월 10일 초도 비행에 성공하며 세상에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이 시제기는 미라주 2000으로 명명되었죠. 미라주 2000의 재원을 살펴보면 전장이 14.36m, 중량이 7.5톤으로 굉장히 작고 가볍습니다. 승무원은 1명이며 복저형에서는 2명도 탑승 가능하죠. 최고 속도는 마하 2.2이며 추가 연료 탱크를 장착 시 작전 반경이 1550km로 굉장히 넓습니다. 항속 거리도 3335km나 되죠. 항속 거리에 비해 작전 반경이 굉장히 넓은 기종입니다. 기본 무장으로는 30mm 기관총 2정이 달려있으며 하드포인트는 9개입니다. 9개의 하드포인트에는 각종 미사일과 폭탄을 비롯한 연료 탱크 등을 6.3톤까지 장착할 수 있습니다. 미라주 2000은 미라주 3와 같은 델타핵 항공기지만 외관만 유사할 뿐 상당히 다른 기체인데요. 미라주 2000은 날개가 상당히 낮은 위치까지 내려간 저익 델타핵을 채택해 비행의 안정성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설계를 잘해도 델타핵 특유의 안정성 문제가 있는데요. 이 부분도 플라이 바이 와이어라는 조종 시스템을 도입해 해결했습니다. 이는 전자식 조종 방식으로 컴퓨터가 비행 통제를 자동으로 수행해 조종사의 편의와 안전을 돕는 것입니다. 덕분에 조종사의 부담을 덜게 되었습니다. 또한 미라주 2000이 다른 미라주 시리즈와 차별화된 부분은 바로 레이더와 같은 항전 장비입니다. 미라주 2000에는 RDY 레이더가 달려있는데요. RDY 레이더는 프랑스에서 개발한 항공기 레이더인데 F-18 혼의 전투기에 있는 레이더보다 뛰어나다고 합니다. 110km 범위에 있는 적을 탐지할 수 있으며 최대 4기의 적 항공기와 동시 교전을 벌일 수 있죠. 이 시스템은 무장 체계와도 바로 연동되어 레이더에 잡히면 바로 공격을 수행해 빠른 대응이 가능합니다. 심지어 업그레이드형인 미라주 2000-5에는 다목적 RDY 도플러 레이더가 장착되었습니다. 이는 24개의 표적을 동시에 추적할 수 있으며 이 중 위협 순위에 따라 8개의 우선 목표를 선정해 공격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전투기의 눈인 레이더가 굉장히 뛰어난데 그럼 가장 중요한 무장은 어떨까요? 가장 먼저 기체의 기본 무장으로는 30mm 기관포가 2문이 달려있으며 각각 125발씩 장전되어 있습니다. 미사일을 달 수 있는 하드포인트는 동체 밑에 5개, 날개에 각각 2개씩 총 9개입니다. 또한 주요 무장으로는 사거리 60km에 달하는 미카 0대공 미사일을 4발, 매직 미사일을 2발, 그리고 추가 연료 탱크를 3개까지 장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프랑스가 자체 개발한 사거리가 140km인 아파치 미사일 등 다양한 무장을 장착할 수 있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미라주 2000은 핵 공격도 가능한데요. 바로 미라주 2000N이라는 파생형 기체가 핵무기를 탑재해 공격할 용도로 개발되었습니다. 이 전투기엔 특별하게 안틸로페 5 레이더가 장착되어 있어 지구 반구의 지형을 탐지하고 이 지역만에 따라 목표 지점으로 비행할 수 있습니다. 미라주 2000N에서 발사하는 핵 미사일은 ASMP라는 중거리 공대지 순항 미사일인데요. 핵전쟁이 발발해 전략 핵무기를 사용하기 전 최후의 경고로 사용하는 핵무기입니다. 최대 500km 떨어져 있는 적에게 300kton에 달하는 핵무기를 투하할 수 있죠. 히로시마 원폭의 20배에 달하는 위력입니다. 현재는 84발 정도 제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미라주 2000N과 더불어 현재 프랑스의 주력 전투기 라팔과도 통합 운용이 가능합니다. 미라주 2000은 걸프전에서 처음 실전 경험을 치렀는데요. 미국의 정찰기인 U2 드래곤 레이디를 경호하는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그 밖에도 보스니아 전쟁과 코소보 전쟁에도 나토군의 항공작전으로 투입되었죠. 또한 2001년 미국의 비극적인 사건 이후 아프가니스탄의 국제안보지원부대로 참가해 레이더 유도 폭탄으로 정밀 폭격 임무를 수행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화려한 이력을 갖고 있는 미라주 2000은 프랑스를 포함한 전 세계 9개국에 수출되며 정말 다양한 전장에서 활약했는데요. 많은 실전 경험이 있다 보니 사고도 많았습니다. 비교적 최근인 2017년 대만의 신주 공항에서 미라주 2000이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이는 대만에서만 미라주 2000의 6번째 추락 사고로 기록되었습니다. 대만은 60대의 미라주 2000을 도입했지만 그중 10%를 추락으로 소실한 것이죠. 하지만 이것은 미라주 2000의 문제였다기보다
모병제의 실패로 군비가 축소되고 미제 장비 도입에 집중한 나머지 상대적으로 미라주 2000의 군수 지원이 허술해진 것이 그 원인으로 지적받고 있습니다. 미라주 2000은 격추된 경험도 있습니다. 1995년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전쟁 당시 미라주 2000 한 대가 보스니아 세르비아군이 발사한 9K-38 적외선 지대공 미사일을 격추당했습니다. 두 조종사는 탈출에는 성공했지만 보스니아군에게 포로로 붙잡힙니다. 조종사들은 서방권 동맹국들의 압박과 유고슬라비아의 중재로 2개월 만에 풀려나게 되죠. 프랑스는 현재 미라주 2000을 315대 운용하고 있으며 총 600기가 생산되어 전 세계에 퍼져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주력 전투기인 라팔에게 점점 그 자리를 넘겨주고 있습니다. 미라주 2000의 대당 가격은 3,500만 달러로 하나로 약 414억 원에 달합니다. 이렇게 미국의 F-16에게 밀려 큰 사랑을 받진 못했지만 프랑스의 독자 기술로만 만들어진 프랑스의 자존심, 미라주 2000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식스토리였습니다.